방금 소개받은 정병호입니다. 나는 이런 무대에서 해석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계기는 이동환 선생과의 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모임에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동환 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것만 제가 출연해서 이동환 응을 위해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자칫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동환 선생은 제가 전라남도 나주 사람입니다. 나주의 나주 정시인데요. 우리 가문이 대농가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학교 3, 4학년 무렵에 이동환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칼놀이를 하고 창도 하시고 그리고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역력히 우리 소년들의 그 추억이 남습니다. 그 후에 서울에 와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전통예술 연구원 사람이 되고 보니까 자주 만나셨고 그래서 그 옛날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 당시에 저는 문화재에 지정했다는 직접적으로 일을 봤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공연에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걸음을 벗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이 만남 이렇게 해서 이동환 선생과 저는 각별한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하나의 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분은 앞으로 2달 후면 90세가 되십니다. 참 훌륭하세요. 이러한 그 예술을 지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예술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조선조 만렵의 정인청 내지는 강무대에서 행해왔던 가무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고전무용, 고전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문화재들이 많습니다만 그분은 대부분 그러한 가무는 외정시대에 정리된 춤이고 음악입니다. 나아가서는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를 찾는 과정에서 전형화시킨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해가 지난 하나의 근대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동환 선생은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그 이전에 한말 때 제대로의 우리나라의 바탕한 하나의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년의 활동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분이 발탈로 문화재가 지정이 되지 않고 춤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대단히 훌륭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발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발탈한 분은 우리나라에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 위에 춤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춤은 다른 분이라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발탈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보자면 사실은 발탈보다는 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의 춤이 어떻게 하면 개성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초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연세가 많은 90세를 바라본 분의 무대를 다시 본다는 면에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동환 씨의 오늘의 이 춤과 연기는 한말시대 제대로의 우리 국가가 망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의 고유한
하나의 예술의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는 분의 춤이나 연기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조선조 때의 예술을 지켜나온 유일한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막 이런 면에서 오늘의 이 제가 사회를 보고 해설하는 의미는 있다고 저는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보경 영감, 이분도 내년이면 9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인 김진홍 씨를 비롯해서 또 서울에 있는 박경숙 여사의 뒤숨은 노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이동환 씨의 예술을 보존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많은 이 집단들의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동환 씨의 이 예술의 역사와 예술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화면대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주시고 저는 저 말대로 여러분들에게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실제로 예술 역사는 이렇습니다. 1906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이재학 씨입니다. 이분은 하나의 쟁인 도대방이었고 세습적인 쟁인청의 후예였습니다. 이분은 1919년 남사당패에 가입합니다. 이 남사당패라는 게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죠. 여기 가입을 해서 줄타기를 배우게 합니다.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우는데 이분을 지도한 분이 김강도라 씨였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는 이미 도대방이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강무대에 출연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서구적인 무대에 출연합니다. 우리나라 춤과 예술이 그 이전에는 어떤 데에서 연희했느냐면 마당놀이입니다. 아니면 대청마루 또는 사랑방이입니다. 이런 하나의 바탕에서 주어졌던 것이 처음으로 극장에 옮깁니다. 이 극장에 옮기는 강무대 그 시대에는 이미 외정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피리하고 해금, 남도 작가를 배우십니다. 이때 배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발탈입니다. 이 발탈에 박춘재 씨에게 배운데 이 박춘재 씨가 하는 발탈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발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박춘재 씨는 막대기를 가지고 조정하는 발탈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만 합니다. 이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만 박춘재 씨의 배웠던 더욱더 하나의 예술적으로 그걸 체계화했다 할까요? 이런 것이 하나의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발탈입니다. 그 다음에 춤은 김인호 씨에게 배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옛날에는 무당이 했고 그것이 쟁인이 했고 광대가 했고 차무들이 했고 기녀들로 옮기고 나중에는 기생으로 옮겨갑니다만 우리 춤이 막 이런 경로에서 거치는 동안에 이 김인호 씨에게 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29년에는 대전 간무단에 입단해서 중국을 순회하는데 이때 벌써 임방울 여러분 잘 아는 이하중선과 공연 활동을 합니다. 1933년에는 조선성악회에 입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동백 씨와 조진영 씨, 임방울, 한성준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수이면서도 춤꾼인 이 한성준 씨하고 같은 그 공연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1940년부터 45년 이른바 외정 만렵에는 일본 군인들 입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입문을 하면서 거기서 입문단을 조직해서 함으로써 거기에 정신대라든가 또는 징병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국보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 해방 후부터는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또는 천안에서 학원 경영을 합니다. 이때
저하고는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1년에 미국에 있는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일본의 동경과 같은 데서 공연하는데, 이건 제가 오늘 참조 출연한 하보경 영감과 이동환 선생 그리고 병신춤을 춘 공옥진 씨 등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용을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에 가서 순회할 때의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워싱턴 포스터지의 신문기자가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한국의 전통예술을 무용단이 왔다고 그래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가 수염이 달렸다. 하보경 영감들은 백발로 늙은 노인, 수염이 더마치 다른 노인이 어떻게 해서 무대에서 춤추느냐, 이게 사기가 아니냐, 상당히 항의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노인들이 무대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춤은 당신들이 말하는 서양 춤은 젊은이들이 팔딱팔딱 뛰어야 춤이지만은 우리 한국 춤은 뛰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어도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춤의 정수는 노인들, 나이가 원만한 분들의 춤에서 더 예술적인 걸 느낀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흰 수염을 달린 채 꽃가루를 쓴 채 이른바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센터 큰 극장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옥진의 병신춤에 대해서 신문에서 내가 얻어맞았습니다. 한국의 예술단들이 와서 병신 흉내내는 춤을 추더라. 이게 비도덕적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춤은 공연율법에 걸린다. 공연 중지하라. 공옥진 춤은 중지하라. 이런 얘기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던가? 여기서 말한 이름은 병신춤이지만 불쌍한 병신의 흉내내는 춤이 아니다. 그럼 뭐냐? 양반 계층의 횡포가 심했다. 이조시대. 그렇기 때문에 천민들은 슬픔의 생활을 하겠다. 농민들은 대단히 어두운 생활을 하겠다. 그런 생활 가운데 자연히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적인 예술이 발달하게 됐다. 양반을 풍자하는 수단으로서 양반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양반을 구실러주는 그런 이른바 신식으로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의 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손뼉을 탁 쳤습니다. 하하, 그런 뜻이 있느냐, 대단히 내용이 깊군요. 이런 풍자적인 예술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병신춤은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막 이런 역사의 생활을 1981년도에 미국 공연에서 이동환 씨가 춤을 췄습니다만은 이동환 씨는 비행장에서나 어디나 어디 파티에나 가서 쓰고 참여합니다. 참 고집센 분이죠. 역시 한말대의 그 쟁다운 하나의 의지가 거기에서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무용을 계속 음악이나 발달을 하다가 드디어 인간 문화재로서 발달이 지정이 된 이후부터는 발달을 위주로 해서 활동했고 뿐만 아니라 겸해서 이분의 한은 전통적인 자기가 배웠던 한말대의 오리지널 완전히 원형적인 소박한 이 춤을 전승 모든 것이 대단히 못내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최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우정 출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춤이라고 하는 것이 한말대의 춤을 그대로 옮겨놓은 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른바 일제시대에 정리된 춤이 아니면 해방 후 우리 민족문화를 찾기 위해서 맹렬히 우리의 뿌리를 찾는 운동, 그 시대에 정리된 춤입니다. 따라서 정말
정말로 제대로의 우리 춤은 한말 때에 추어진 것으로 단절되고 끝납니다. 따라서 이동안의 오늘의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환 씨의 이 춤이나 연기의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춤은 자연 순응의 민족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꾸미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예술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판소리가 됐든 무슨 농악이 됐든 어떤 예술이든 그것이 규칙적으로 제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짚어버리는 예술은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흥, 자유롭다. 자유로이 자기 마음의 감정을 그때그때 그걸 갖다가 맞춰서 창조해가면서 표현하는 그런 즉흥적 성격의 예술이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흥의 예술입니다. 흥이 돋궈져야 신명이 나죠. 흥이 나오지만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연 예술의 특징은 장고입니다. 장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고가 딱 맞춰줘야 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과 멋의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동환 씨의 예술에는 그 당시에 한말 때의 우리 민중들의 의식, 민중들의 하나의 미적 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시대의 민중의식이란 뭔가 했을 때는 구수하다든가 구수한 맛, 텁텁한 맛, 된장난 냄새죠. 텁텁하다는 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안 되는 특수한 우리의 미입니다. 아름다운 게 속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학적인 것. 특히 이동환 씨의 모든 연기는 대단히 해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동환 씨는 낙천적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지만 이분의 행동은 항시 낙천적입니다. 내일 모레를 바라보고는 이동환 씨는 지금 무대를 열기 전에 여기서 고사를 지내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환 씨의 예술에는 지극히 이분의 춤 속에는 낙천적인 낙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풍자적인 것이 많다. 이런 게 아마 우리 한말 때의 우리 민중의식을 반영하는 원형적인 우리의 전통 예술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상을 하셔야겠습니다. 대단히 지루한 시간에 저 얘기를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끝이에요.